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안보 소식,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우리 해역 함대의 방공을 책임질 차기 호위함 배치 3 건조 계약이 곧 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전략화되고 있는 대구급보다 훨씬 더 대형화된 선체와 강력한 레이더를 갖춘 해역함대 방공 호위함인 차기 호위함 FFX 배치 3 초도함 건조 계약이 내년 1분기 중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제인스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직 한 명이 결정되지 않은 FFX 배치 3 초도함 설계와 건조를 위한 약 4,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내년 1분기 중 이루어질 것이며 동급 함정이 총 6척 건조될 것이라고 제인스에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방사청은 지난 2016년 12월에 현대중공업과 FFX 배치 3 기본 설계를 위한 16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방사청은 이 호위함이 미래 해역함대 방공 능력과 대잠전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FX 배치 3는 다양한 잠재적 위협을 동시에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탑재되는 위상 배열 레이더는 최신 질화 갈륨 소재를 이용한 A사 레이더이며 듀얼 밴드 방식으로 강력한 방공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사청은 차기 호위함 6척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수시킬 예정인데 우리 해역함대의 방공 능력을 크게 강화시킬 이 차기 호위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구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번함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대구급의 차기 모델인 배치 3 버전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초도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FFX는 첫 번째 이제 배치 1이 인천급 인천함이죠. 제가 이런 배는 현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현대적인 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해군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1조 8천억 원을 그냥 쌈 싸먹은 거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인천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치 2가 그 인천급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직 발사관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또 함대잠 미사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 수직 발사관에 탑재를 하는 방식의 대구급이 나왔죠. 그리고 이 대구급의 후속 모델로 배치 3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이지스 레이더처럼 360도 전방향을 항상 바라보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여기에는 질화 갈륨 소재로 만든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질화 갈륨 소재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최신 소재의 위상 배열 레이더고 이거 유럽도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성능의 레이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도 그 천궁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를 해상형으로 좀 더 크게 확장 개량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트래킹, 그 목표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듀얼 밴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지스함은 S밴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에는 사드는 X밴드입니다. X밴드가 훨씬 더 성능이 촘촘하고 더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이 차기 호위함은 듀얼밴드, 즉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를 만들기 때문에 참 기대가 큰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인천급 6척 그건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대구급으로 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이 대구급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대구급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바로 이 후속 모델인 FFX 배치 3를 대구급의 후속 모델, 즉 FFX 배치 2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구급을 인천급의 3척 정도를 더 떼와서 한 3척 더 만들고 그리고 이 FFX 배치 3를 또 한 3척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역함대를 구성을 했어야 주변국들이 좀 더 야, 저 군함이 좀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근데 인천급 3천억씩 들여서 6척이나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어디다 쓰겠는지 참 한심합니다.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개인이 돈을 받아먹은 게 방산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개인이 돈을 아무리 받아먹어도 지난번 방산비리 해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5천만 원 받은 중령 한 명 결국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돈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 받은 중령 한 명이 나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 아주 나쁘죠. 그런데 1조 8천억 원 쌈 싸먹은, 그렇지만 돈은 받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하자 해가지고 우리들 일자리 좀 창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는 1조 8천억 원 국가 예산 쌈 싸먹은 게 더 나쁩니까? 저는 후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엄벌을 쳐야 되지만 후자도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국가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식으로 정말 못돼먹은 정책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FFX 배치 3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4,500억 원에 계약했다. 아마도 뭐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척당 건조비가 한 4천억 원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군함이 나오는 것은 뭐 나름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효성 논란에 시달렸던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가 첫 실전에서 범죄 선박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미 해군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 USS 디트로이트가 미 서부 해역에서 의심 선박을 격침했다고 미 해군이 4일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함은 미 남부사령부 관할의 카리브해 일대를 순찰 중에 범죄 관련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했으며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이 선박에 무장을 발사해 일격에 격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리브해와 중남미를 관장하는 남부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 제4함대 소속 디트로이트함은 지난 11월 23일 미 해안경비대와 합동 순찰 중에 미국 해안으로 접근하는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약 1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소형 선박은 불법 미립국 또는 마약 선적 선박으로 의심되었고, 이에 디트로이트함은 선박에 접근해서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선박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격침됐습니다. 이번 선박 격침에 사용된 무장은 디트로이트함의 주포인 57mm 속사포로 분당 220발을 발사할 수 있어서 소형 선박 제압에 효과적입니다. 미 해군이 이번 의심 선박 격침을 공개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연안 전투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부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지간한 구축함보다 비싼 이 전투함을 경비함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것에 대중의 비판적 시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뭐 조그만 배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인 그 디트로이트함이 57mm 함포를 쏴가지고 이 조그만 배를 이제 격침을 시켰어요. 이 57mm 함포가 개발될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도 57mm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북한 소형 선박 우리 상대해야 되니까 57mm 포로 그냥 속사포로 때려버려야 북한 소형 선박 잘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FFX 또 PKG 이런 거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은 이런 속사포보다는 한 방에 위력이 좋은 76mm가 더 좋다라고 해서 이제 PKG 즉 윤영하급 고속함에다가 76mm 함포를 달았고, FFX는 127mm 더 위력이 좋은 127mm를 달았죠. 하여튼 이 포로 지금 이 조그만 배를 격침을 시켰는데 참 무지막지합니다. 아마도 민간인들이겠죠. 범죄자들이겠죠. 마약 소지자들이라면, 마약 관련한 밀수업자라면 좀 더 강력한 범죄자일 테고, 아니면 미립국자들이라면 정말 미립국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사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마 이게 소문이 알려지면 정선 명령 거부 안 하겠죠. 아무튼 이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은 거의 뭐 스텔시하게 생겨가지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거의 뭐 구축함 가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안 마약 단속이나 하고 있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군사 무기 시스템 발전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연안 전투함 프리덤급 그리고 인디펜던스급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건 좀 잘 못 만들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두 대분 가지고 뭐 알레이버급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연안을 감시할 것 같으면 아예 코스트를 확 낮춰가지고 속도 빠르고
그런 효율적인 배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지상을 넘어 해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중국의 전투함이 인도 동부 안다만해 일대의 인도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진입해서 인도 영해 쪽으로 접근하다가 긴급 출동한 인도 해군 전투함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고 카람비 싱 인도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싱 총장은 중국 군함이 지난 9월 인도의 이지를 침범했으며 이 군함은 중국 해군의 스파이 선박으로 확인됐다며 중국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인도 이지를 침범한 중국 선박은 하오시안 1호, 즉 실험 1호로 3,000톤급 쌍동 실험선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선박은 해양조사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접해역에서의 전파 수집과 수중 음문 데이터 수집, 해저 지형 조사 등 주로 군함과 잠수함이 작전하는 데 필요한 전장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싱 총장은 중국이 이 선박을 인도에 사전 허가나 양해 없이 이지에 진입시켰으며 현재도 7에서 8척의 중국 선박이 인도 이지를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안다만해와 인도양 일대에 선박을 진입시켜 왔으며 인도 정부는 인도양에서의 이러한 중국 해양 활동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배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정보함입니다. 뭐 해양조사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알아야 잠수함을 그쪽에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잠수함이 작전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해저 지형을 이제 탐색을 하고 해저 지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이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코앞까지 잠수함을 보내겠다 이 말이고, 또 그와 함께 잠수함 이 해저 지형을 또 탐색하는 것과 함께 또 음문 데이터 또 그리고 이제 이 통신 데이터 이런 것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청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인도 코앞에다가 보냈다가 이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시기가 또 묘합니다. 자, 지난 9월에 이 선박을 퇴거시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합니다. 2달 훨씬 넘게 지나서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퇴거 조치를 했다라고 9월 달에 퇴거 조치했으면 며칠 후에 9월 말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인도가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생겼다.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자. 라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때 했던 거 그거 지금 말하자. 라고 해서 말한 게 아닌가. 자, 그럼 지금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있냐. 바로 나토의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총회에 참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나토 총회 아니겠습니까? 그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그 정상회담 결과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나토가 과거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서방의 군사동맹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은 러시아가 됐고 그 러시아는 상당히 힘이 약해졌죠. 지금 중국이 과거 소련을 대체하는 군사적 어떤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는 중국과 연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나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을 나토의 어떤 적대적 세력으로 정해서 중국의 각종 군사적 굴기 행위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자라고 나토 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와 맞춰서 인도도 지금 중국이 이런 불법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보면 바로 인도가 나토와 발맞추어서 중국을 같이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은 뭐 사실은 불을 보듯 답은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 정리가 잘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와서 우리를 또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우리 외교당국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흐트리지 않는 그런 협상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